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담당 프로듀서 김성화입니다. 오늘도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울산의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 연휴 특집 방송을 보내고 있는데요. 첫날에는 중대산재 처벌법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서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의 의미를 저희가 되새겨봤죠. 그리고 어제도 시민 눈높이로 일상 속 노동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나울통 시민참여형 방송의 일부 내용이었죠. 오늘은 건강 문제로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라디오 물리치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유의 이지금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설 연휴 특집 세 번째 날 마지막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이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라디오 물리치료와 관련된 방송 좀 준비했습니다. 황병화 물리치료사 그리고 김신년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선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새 인사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직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이학 박사인 황병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학 박사, 네. 의학 박사가 아니라 이학 박사 차이가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의학을 다루는 분야의 박사님들을 메디컬 닥터라고 해서 MD라고 부릅니다. 네. 의학 박사라고 부르고 네. 이학 박사는 저희가 PhD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그 직역을 하자면 철학 박사 이런 뜻인데 네네. 이치를 깨달은 박사다 보통 이렇게 해서 통칭 이공계열은 이학 박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군요. 물리치료계 이치를 깨달으셨다. 네. 네,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이제 좀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아무래도 저희 산업재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재해라는 게 사실 발생하지 않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치고 나서 보상을 논의하기보다 뭐 치료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 좀 건강을 챙기고 산재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산재 중에서도 좀 참혹한 얘기입니다만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 절단 사고하고 다르게 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뼈가 뭐 이상하게 아프다든지 혹은 심장 그리고 또 뇌로 가는 혈관 문제. 사실 이런 일들은 또 재해로 인과관계가 연결되기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상받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학 박사님, 황병화 물리치료사께 좀 심혈관 부분 질환으로 고통을 좀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좀 그 경험이 궁금하고 또 이런 문제가 유발되는 질환과 관련해서 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와서 이 혈액이 뇌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심장에도 공급을 합니다. 네. 어쨌건 우리가 혈액이 우리 몸에 잘 돌아야지 기능도 하고 회복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 중에 지금 말씀하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보통 옛날에는 이걸 중풍이라고 불렀죠. 풍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어르신들이. 네. 요걸 저희가 스트로크라고 요새 부릅니다. 스트로크. 예, 이거는 조금 더 통칭하자면 CVA 이렇게 부르는데 뇌혈관 사고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네. 이거 CVA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네. 근데 이게 산업재해와 이걸 이제 연결하자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죠. 이제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울산에 많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고 대부분 이분들이 퇴근 이후에 한 잔씩들 하신단 말이죠. 이제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런 술 드시는 빈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네.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를 많이 유발합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 때문에 다친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훨씬 더 큰 것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정형계통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런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네. 현장에서도 일하고 투잡, 쓰리잡 하시면서 네. 술 드시고 이렇게 잠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혈관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아하. 뇌혈관 사고가 생겨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인지 같은 거, 뇌가 고장 난 거니까요. 네. 네, 인지가 안 된다든지 팔다리가 우리가 흔히 반신불수라고 하죠. 네. 팔 다리의 기능을 못 쓰게 된다든지 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어느 부위 어떤 뇌가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이 뒤에 우리 제한적으로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네요. 사실. 발생하는 순간 장애로 바로 연결될 수밖에 네, 없는 그렇습니다. 질환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선임님 이 뭐 좀 뒷골이 땡긴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뒷골이 땡긴다고 좀 그런 혈관 질환 좀 우려 부위가 있나요? 저는 이게 혈관 질환 이런 게 저희 뭐 정확한 정의를 잘 몰라가지고 뭐 좀 증상을 말씀드려. 네. 예, 오늘 뭐 제가 편두통이 항상 잦거든요. 이게 조금만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편두통이 옵니다. 자세가 고부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사진 찍힌 걸 봤는데 엄청 거북목이더라고요. 제가 아하. 네, 거의 뭐 얼굴이 앞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사무직들의 공통적인 네. 증상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사무직이다 보니까 거북목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서 뭐 자가 점검 진단을 해봤고요. 네. 특히 자고 일어나면은 좀 머리가 띵하고 네. 뒷골이 땡길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는 베개만 4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베개 높낮이나 이런 걸 바꿔봐도 뒷골이 계속 땡겨요. 저 지난주 목요일 날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갔었잖아요. 예. 그날 원고 달라고 제가 재촉을 했는데 일이 12시는 돼야 끝날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10시에 전화를 밤에 10시에 아직도 진짜 원고 없냐 이랬더니 아직도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장시간 노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무직이다 보니까 예. 이것도 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술을 얘기를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저희는 커피를 거의 하루에 뭐 어. 5-6잔 넘게 먹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수분이 없어지는 느낌이 저녁 되면은 생기. 그러면은 이거 원청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끌려가시겠는데요? 그래서 네. 네. 지금 들어보시니까 황병화 물리치료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치료랑 운동이 필요해 보십니까? 네. 금방 또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순환계통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물처럼 묽을수록 순환이 잘 될 건데 이게 꿀이나 잼처럼 끈적해지게 되면 순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거나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다리가 잘 붓는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혈액이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큰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심장이나 뇌에는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혈관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CVA 혈관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베개 얘기, 제가 현장에서 이제 환자분들 만나면서 이런 베개 얘기 엄청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베개가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베개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잘못되어 있어서 베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자세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굽어 있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리지 않고서는 어떤 베개를 베도 흉추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베개가 자꾸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뒷골 땡기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이따가 근골격계 질환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 국장님 듣고 계시죠? 네. 이 뒷골 땡기는 건 물론이고 제가 심장 두근거림을 좀 몇 번 느꼈어요. 네네. 특히 1분에 뭐 한 180, 190 이걸 빈맥이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 물리치료사님께서 보시기에 저에게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예, 어떤 사실- 운동이 필요한지. 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오해를 드리지 않아야 되니까 네네. 제가 진단 내리는 것은 아니고 네네. 이제 문진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면 네. 의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빈맥이 잦다는 것은 사실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이게 아.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우리 뇌가 알아서.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분이 나쁘시다든지 기분이 나빠서 장시간 노동에 국장님 저는 의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이런 네. 거에 대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쉽고요. 네, 근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이제 심장 질환이 의심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의심 가는 느낌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머나. 네, 왜냐하면 국장님 이게- 늦었대요. 근데 이제 예를 네. 들어서 저희 이제 심장 우리 혈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 또는 뇌에 가는 혈액에 문제를 일으켜서 생기는 거니까 아. 이게 막혔거나 터졌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만약에 막혀서 피가 저 뒤로 이 이상 못 가게 되면 네.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못 가서 불편해지는 게 이제 가슴 조임, 가슴 앞, 흉부의 통증 이런 것들인데 이걸 협심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심해져서 피가 전혀 못 가서 그 뒤에 혈액이 안 가면 이제 조직은 괴사하게 되거든요. 아. 이거 괴사하게 된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불러요. 아. 예,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이 혈액이 안 오니까 일을 못 하게 돼서 굳어지는 거죠, 딱딱하게. 그러면 펌프를 못 하니까 네. 혈액을 어디도 못 보내게 되죠. 그 순간에 이제 흔히 최근에도 제가 울산 뉴스 이렇게 뉴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분이 쓰러지신 것을 이제 주변 분들이 버스 그 기사님께서 CPR 하셔서 심폐소생술 하셔서 살리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흉부 압박이 예. 멈춰 있는 심장을 움직여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안 들어가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또 뇌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저희 굉장히 지금 늦은 것 같아서 무거워졌는데요. 여기서 일단 네. 커피 소년의 그 여기 우리 노래 들으면서 좀 물리치료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하필 커피네요. 또. 네. 네, 앞서 심혈관 부분 질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근골격 부분 질환입니다. 그 황병화 물리치료사께서는 근골격 부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만나보신 경험이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문제로 유발이 되는지 네. 그 질환과 관련한 경험 좀 구체적인 사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저게 저희가 좀 재밌는 게 예.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산업재해로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 가지고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기가 현장에 계신 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현장이라고 하면 블루칼라라고 흔히 그렇죠. 불리는 네, 블루컬러라고. 현장 노동자들. 네, 근로자분들 저희가 울산으로 치면 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예. 분들. 그런데 재밌는 게 예. 사실은 논문이나 문헌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로는 화이트 칼라라고 저희가 부르는 네. 책상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근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한 그렇죠. 분석이 잘 돼 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산재 신청하고 산재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서상 이거는 노동이지 않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좀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요일날 몇 시까지 일하셨다고요? 12시까지. 12시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방통위원회 위원장님 듣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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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목은 네. 자꾸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등이 자꾸 굽어지게 되고 이런 자세 때문에 목을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들이 과하게 자꾸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편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는 벌써 저희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 높낮이 조절되는 테이블 그리고 뭐 이렇게 서서도 일할 수 있게 이런 데스크들이 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들이거든요. 빨리 사야겠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산재 환자분들이 내원하고 계신 분들이 약 하루 평균적으로 한 60-70명 이상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한 90여 명 이상 이렇게 네. 병원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우리 김선희님 통증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깨 근육이 좀 자주 뭉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북목 때문에 이게 좀 어깨에 담이 오거나 이런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게 어디 가서 말하기 좀 그러게 저도 뭐 소위 말하는 좀 사무직인데 네네.
이게 제가 뭐 와 이게 생활이 불편하다 정도로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막 아프다 이게 산재다 얘기하기가 조금 맞습니다. 좀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한번 보시기에 어떤 네. 좀 근데 지금도 치료가 이제 필요할지. 그렇죠. 이제 예. 지금도 자꾸 내가 편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기울어 갑니다, 그죠? 네. 이렇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어깨를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 아마 마우스나 컴퓨터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습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를 가지고 있는. 예. 얘를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아. 이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혹시 운전하실 때도 어디가 어, 이렇게 네, 기대야 맞아요. 편하다고 느끼는 예. 거예요. 이 근육을 항상 쓰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근육의 과한 수축, 저희가 흔히 뭉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근육이 안 써도 될 때도 힘을 계속 쓰고 있고 힘을 뺄 때는 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근육은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가끔 얘를 뭔가를 들고 목을 반대로 젖혀야 될 때 충분히 늘어나주지 못하면 이제 통증으로 유발되거나 이제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발생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 자세를 잘 바꾸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그 골반 쪽에 네네.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은 사실 지금 방송도 앉아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원고 작업할 때 책상에 앉아 있고 네. 집에 돌아가서도 영화 볼 때 책상에 앉아 있고 네네. 뭐 책 볼 때 책상에 앉아 있고 그래서인지 이 사타구니 쪽 근육이 좀 짧아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걸음 걸을 때 좀 통증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엑스레이 찍을 일이 있었는데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들렸다 그래야 되나? 네. 예, 그렇게 좀 변형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앉을 때 오른쪽 엉덩이 뼈가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왼쪽 다리는 좀 저리고 쉽게. 네. 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이런 게 아까 또 선님께도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김 선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바뀌기 위해서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네. 이 근무 환경에서 이어지는 이 앉아 있는 자세가 네. 차로 이동할 때도 생겨 있고 집에 가서 쉴 때도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요근이라고 부르는데 골반 앞에 있는 장요근. 장요근 네. 허리와 골반을 이어주는 근육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장요근 옛날 한자로 장요근이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엉덩허리근 이렇게 부릅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이어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아무튼 요 장요근이 이제 자꾸 짧아지는 상태로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희님은 어깨에 근육이 자꾸 힘을 계속 쓰고 있다면 우리 PD님은 그 장요근이 항상 수축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걸을 때 불편하신 이유가 이 근육이 걸을 때 네. 보행할 때 이제 다리가 뒤로 빠질 때 쭉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뭐가 찝히는 느낌이 맞아요. 들고. 그래서 차 타는 동작, 그러니까 자리를 옆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될 때, 이럴 때 네. 자주 찝히기가 쉽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그런 환경적인 걸 좀 바꾸시는 게 좋고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기에 나도 산재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분명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는 좀 본인의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황병하 물리치료사 이학 박사님 모시고 예방 운동법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울산 노동계 안전을 위해서 좀 종종 모시고 싶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병하 물리치료사님 그리고 김신년 시청자 미디어재단 울산센터 선임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해 주셔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김경희의 우리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음악의 가사말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 걸어왔기에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 돼 순간을 영원으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 특집 방송 오늘로써 이제 3부까지 해서 마무리되는데요. 시사 팩토리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시사 팩토리 100.3 담당 프로듀서 김성광이었고요. 기술의 강승복, 제작의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